네, 안녕하세요. 신석주입니다. 오랜만이죠. 맨날 말로는 오랜만이라 그러는데 제가 조금 게으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자주자주 만나야 되는데 우선 미안함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작을 조금 특별한 사연을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기로 해요. 어떤 사연이냐면 원래 오늘 저는 유튜브 촬영을 유화에서 특수기법 즉 어떤 효과를 내는 보조 재료에 대한 거를 촬영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그림을 배우고 있는 예쁜 여자 제자가 아파요. 아파가지고 아니 코로나는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아파가지고 병원에 지금 누워있는데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맨날 추상만 하지 말고요. 오리지널 수채화를 좀 시연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오늘은 수채화로 풍경 그리기 그러니까 오리지널 수채화 풍경화를 제가 시연을 하면서 여러분들 지겹지 않게 재밌게 이야기도 하면서 중요한 요소에는 디테일한 설명도 해가면서 할 거예요. 맨 먼저 그림에 들어가기 전에 꼭 여러분들한테 당부할 말이 하나 있어요. 보통 화실에서 그림을 그릴 때 남의 그림을 보고 그리거나 풍경화할 경우 그 다음에 뭐 남이 사진 찍어 온 걸 자기가 사진 찍어 온 걸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서 제가 좀 한마디 잔소리 좀 하고 싶어요. 남이 사진을 아무리 잘 찍은 거 그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풍경화를 하려면 밖에 나가서 현장에서 그려야지 정말 그림다운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그게 쉽지 않겠죠. 왜 그러냐 하면 야외 즉 자연이 갖고 있는 본성 나 사이에 느껴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존재하는 그 느낌 그 감정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풍경화를 야외에 나가서 그리시는 게 좋은데 실력이 그게 안 되잖아. 우리 깨놓고 얘기하자고. 밖에서 말이야 그림 그리려고 폼 딱 잡으면 사람들이 막 지나가 봐. 다 쫄아. 그럼 그림 못해. 그거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밖에 나가서 여행을 하다가 이 장면을 내가 사진으로 그림으로 한번 그리겠다 해서 카메라로 찍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림을 그리면 왜냐 그 현장을 자기가 직접 가봤기 때문에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려도 그 자연의 속성을 느낌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잠시 후에 그려보기로 해요. 저 역시도 오늘 그리는 그림은 제가 몇 년 전에 경상북도 청송 지역의 언덕을 넘어가다가 너무 그림이 될 만한 거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착각 찍어 온 것을 오늘 그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랑 같이 즐거운 그림 그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수채화에서는 스케치를 할 때 스케치를 잘하면 잘할수록 그 수채화는 완성도가 현저하게 뛰어난 작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스케치를 대강하는 수채화 작가들은 조금 그림을 중간에 망칠 경우가 많다라는 걸 꼭 아시면 되고 물론 좀 너무 똑같이 안 그리고 터치로만 가는 그림에서는 스케치 없이도 하는 수채화가 훌륭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런 풍경을 할 때는 수채화를 되도록이면 조금 섬세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수채화는 하얀색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라이트에다가
그거를 테이프로 붙일 수가 없으니까 요런 마스킹 액을 발라줘야 돼요. 근데 이 마스킹 액을 사용하는 방법은 뒷면에 보면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침전되어 있는데 이 노란 침전물이 없도록 이걸 한참 흔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흔들어주면 노란 침전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하이라이트는 이렇게 마스킹을 발라줘야 돼요. 그리고 시골의 전봇대는 내 60평생에 봤는데 똑바로 서 있는 전봇대가 거의 없어. 비바람에 휘청거서 전부 다 이렇게 삐딱해요. 그러니까 시골 전봇대를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도시 전봇대처럼 똑바로 세워져 있으면 그거는 그분이 안 보고 그린 거라고 판단해도 돼요. 인생도 마찬가지잖아. 사람이 오래 사용하다 보면 조금 휘어지기도 해. 허리가 휘어지기도 하고 얼굴에 주름도 가고. 자, 요렇게 내가 조금 다른 작업을 할 때 다른 물감이 쳐들어가지 않을 정도는 마스킹을 발라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이렇게 마스킹을 사용하고 나서 붓을 물에다가 풍덩 수채화 붓 빨듯이 물에다가 풍덩해서 닦으면 그 붓은 죽음이야, 죽음. 그래서 물에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타월, 깨끗한 마른 타월에다 이렇게 털어내면 마스킹액이 저절로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하늘을 그리는데 하늘을 그릴 때 항상 물을 먼저 바른다. 저번에 유화 원포인트 레슨 할 때 내가 한 말이 있었는데 그림 그리는 순서에 대해서 천지창조와 같다. 앞에 집 먼저 그려놓고 하늘 그리다가 지붕에 하늘색 다 들어오고 다 망해. 한두 번 안 봤어 나는. 그래서 천지창조하고 똑같다. 하늘이 먼저 생겼다고. 그러면 하늘을 먼저 그려야 된다고. 그런데 하늘을 이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하늘은 미리 색을 조금 만들어 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조금 하늘색은 만들어 주는 게 좋다. 이렇게 너무 파란색으로 하면 그 그림이 좀 촌스러워져. 쉽게 얘기하면 이발소 그림이 같아진다. 이렇게 해서 하늘을 그릴 때는 하얀색을 남겨놓아야 돼. 하얀색을 다 칠하면 그 하늘은 멋이 없다. 자기 느낌대로. 그리고 여기서 한마디 내가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선생님 그 사진에는 하늘이 그 모양 아닌데요.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왜 그러냐? 이 하얀 게 지금 구름이거든요. 사진에는 구름이 이렇게 안 생겼다 그래도 비슷하게 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안 됐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구름과 여자의 마음은 알 수가 없잖아. 시간 지나면 또 변해. 그러니까 그런데 스트레스 받지 마. 요 이제 테이핑 위에 묻은 수채화 물감은 좀 이렇게 닦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얘가 어떻게 번질지는 이제 나도 몰라. 이건 어느 신께 그냥 맡겨야 돼. 이 상태에서 제가 화면을 좀 흔들게요. 이렇게 흔들면 얘가 쫙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마르기 전에 자기가 좀 더 리터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조금씩 해줘도 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하고 그냥 기다리면 뭔가 하늘이 돼요. 자, 하늘이 이렇게 말라 들어가기 전에
멀리 있는 풍경은 좀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스프레이로 한 번만 이렇게 뿌려주면 거기가 재밌게 변하기도 하면서 화면이 좀 젖어 있겠죠. 이렇게 재밌게 변하기도 하면서. 그러면 이제 멀리 있는 숲을 조금 표현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싹. 그러면 하늘하고 오버랩이 되거든요. 너무 칼처럼 끊어지지가 않고 오버랩이 된다. 그리고 제가 유화할 때, 수채화할 때 누누이 얘기하지만 초록색을 사용할 때는 브라운 계열의 색을 꼭 섞어라. 이렇게 섞어야 되면 색이 촌스럽지가 않다. 너무 초록색만 쓰면 그림이 굉장히 촌스러워진다. 그러면 하늘이 완전히 안 말랐기 때문에 자기네끼리 이렇게 합성되는 듯한 느낌을 줘요. 그리고 요 위에도 풀이 있는 거를 하늘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터치를 조금 해주면 이런 식으로 터치를 좀 해주면 하늘하고 잘 결합이 되고 있어요. 되게 재미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여기는 조금 높은 나무가 있다. 하늘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뒤에 있는 나무들을 표현해 준다. 표현해 주는데 항상 브라운 계열이 녹색에 섞이면 그림이 중후한 느낌을 가져다 준다 라는 게 키포인트예요. 그럼 이렇게 멀리 있는 나무가 하늘하고 이렇게 율동적인 느낌을 가져다 주죠. 지금 뒤에 있는 것만 좀 그려봤어요. 그려봤더니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요거는 마스킹 안 한 부분에 물감이 들어갔으면 좀 화장지로 닦아내면 멀리 있는 집이 싹 닦아지기도 해요. 그림을 그릴 때 꼭 놓치면 안 되는 게 좀 꼼꼼한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그거를 꼼꼼하게 표현하려고 해요. 너무 대강대강 하면 그림에 힘이 없어. 내 제자가 아주 예전에 명언을 하나 남긴 게 있어요. 자기 후배한테 하는 말인데, 이거를 내가 오늘 똑같이 그리고 말겠다 하는 집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아주 명언이야, 명언. 조금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 그런데 이렇게 꼼꼼할 때만 조금 그거는 스트레스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좀 근사치까지 따라가 주려고 하는 좀 집요함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아마 그 친구는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 쫄지 말고 해. 쫄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해주면 뒤에 있는 밭이 훌륭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자세히 보면 여기는 밤색인데 여기다가 또 다른 색을 겹치면 아무 효과가 안 나. 바로 옆에 다른 색을 섞지 말고 이렇게 옆에다가 점을 찍어주면 두 개가 어울리고 있는 거예요. 두 개가. 근데 이 위에다가 덮어봤자 백날 해봤자 그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또 수채화가 갖는 매력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희끗희끗한 것이 보여질 때가 더욱 좋아요. 이런 야외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색이 이런 브라운 계열, 그린 계열일 거예요. 그리고 물감 이름 외우는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학생들한테 물감 명칭 외우라고 막 야단도 친다는데 저는 반대예요.
물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물감의 특성이 더 중요해요. 아, 이 색깔 옆에 이 색을 했더니 어떻게 변하더라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많이 그리다 보면 내가 많이 쓰는 물감이 떨어지잖아요. 그거 리필로 사러 갈 때 자연히 알게 돼요. 이 물감 주세요 해야 되니까. 그럴 때 외우시면 돼요. 번트 엄버, 옐로우 오카, 번트 시에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림 물감 외우려고 안 했으면 좋겠다가 제 생각이. 자, 저기 멀리 있는 집도 이제는 조금 표현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멀리 있는 집이 눈에는 하얗게 보이더라도 하얀색으로 남겨주면 그 집은 앞으로 자꾸 다가서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칠을 한 다음에도 조금 닦아주는 게 좋아. 빛을 한 군데로 이쪽으로 빛이 왔다고 생각하니까 여기는 자세히 보면 그림자도 한번 넣어주는 거예요. 천장에서 떨어지는 그림자. 멀리 있는 거지만 요거 한 터치로 이 그림은 살아요. 응? 그림자가 떨어지는 것처럼 딱 보이잖아요. 자, 이제는 집을 그려야 되는데 이 아까 마스킹액을 칠했어요. 그러면 이 마스킹액을 칠했기 때문에 하늘을 칠할 때 하늘색이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마스킹액을 띄어야 되는데 시중에서 마스킹액 띄는 고무를 팔아요. 요거예요, 요거. 저번 시간에 내가 얘기했지. 돼지 껍데기 같은 거예요. 이걸 이렇게 딱 붙이면 이렇게 마스킹액이 묻어 나와요, 여기서. 이렇게 벗겨지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엄청 힘이 들어요. 그러다가 보면 여기에 있는 때가 묻어나기도 해요. 이 방법보다 오늘 내가 기가 막힌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요거 마스킹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를 이렇게 발라요. 이렇게 쫙 하면 그냥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쉬운 걸 돈 들여가지고 말이야 돼지 껍데기 같은 거 사갖고 이렇게 하면 아주 깨끗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마스킹을 벗겨놨으면 이제 주제를 표현해야 돼요. 주제를 표현할 때 항상 수채화는 내가 누누이 말을 하지만 밝은 색부터 한다. 밝은 색부터. 그래야지 나중에 짙은 색이 올라가도 그림에 변화가 없는데 짙은 색을 또 먼저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는 있어요. 근데 수채화의 기본은 밝은 색부터 먼저 한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붓질하는 거 보면 좀 이상해요 라는 데가 분명히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일부지만 여러분들처럼 한 색을 한 면에 다 덮지를 않고 있어요. 내가 한 면을 다른 색을 중간중간 넣고 종이도 이렇게 희끗희끗하게 이렇게 남겨놓고 있어요. 이것이 수채화가 갖는 매력 포인트다. 그 다음에 밝은 색을 했으면 이제부터 이렇게 진한 색으로 이거를 올려주면 여기에 명암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어들겠죠. 천장에서 떨어지는 빛 때문에 그림자가 지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밝은 면을 먼저 칠했는데 그거를 완전히 말랐을 때 또 이런 식으로 칠을 하면 서로가 물감이
만나면서 희끗희끗 변하게 되죠. 그리고 좀 더 말라갈 때는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진한 색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이 지붕이 빛을 받아서 탁 빛이 떨어지는 느낌. 그리고 어둠이라 그래서 너무 시커멓게만 하면 이 그림이 너무 어둡겠죠. 조금 명도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누군가는 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아, 굳이 이렇게 옛날 쓰러져 가는 집을 왜 그려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두 가지예요. 좀 더 이렇게 너저분한 풍경이 회화성을 갖는다. 상업화에서 보면 예쁜 꽃, 예쁜 풍경만 하는데 이 회화적인 거에서는 조금 이렇게 오래된 것들을 표현하면서 그림에 매력을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고흐 같은 경우는 낡은 군화도 그림으로 남겨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낡은 물건을 보면 흉물스럽기 그지없는데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이런 데도 마찬가지야. 이런 대를 그릴 때도 한 가지 톤으로만 그리면 바보야, 바보. 여기에 붉은 계열을 했으면 조금 다른 색이 이렇게 겹침으로써 수채화가 굉장히 탄탄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다른 색이 오버랩 되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 톤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면 그 옆에는 또 다른 색이 이렇게 겹침으로써 아무튼 한 그림이지만 이렇게 색들이 다양한 색이 어울림으로써 그림에 힘을 주고 있어요. 그림을 보는 사람도 지루하지가 않아. 한 색이 계속적으로 반복만 되면 지루하거든. 요런 걸 이제 제가 그림 그리는 거 보고 배우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간 단계에서 한 가지 조금 디테일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창틀 속에 어둠을 그려야 돼요. 구멍이 뚫린 거. 근데 내가 잘못된 거와 잘된 거를 시연을 할게요. 예를 들면 구멍이 났다고 해서 이렇게 진한 색으로 이렇게 다 메꿔버리는 경우를 나는 많이 봐요. 지도 과정에서. 그런데 제가 강조하는 거는 구멍이 뻥 뚫린 거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이거는 구멍이 뚫린 게 아니라 검은색 페인트로 칠을 해놓은 것 같은 거야. 즉 속에 공간미가 느껴지질 않아. 이 속이 손을 집으면 쑥 들어가줘야 되는 공간미가 없어. 그래서 이건 안 돼. 이거 그냥 검은색 테이프를 붙인 거나 페인트를 칠을 한 것 같아. 그러나 이쪽을 보면 테두리만 검게 하고 안에를 좀 밝음으로 해서 이 속에 공간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두운 공간을 그릴 때는 테두리만 진하게 하고 속은 좀 밝게 해야 된다. 하나를 더 보여주면 만약에 이렇게 홀이라고 쳐. 홀. 구멍이라고 치자고. 이게 구멍이라. 그러면 자, 두 가지를 같이 해보겠는데 여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할게. 맨홀이라고 치자고. 맨홀. 길거리에. 근데 안에 구멍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진하게만 표현을 하면 이거는 안에 구멍으로 안 느껴져. 여기다 그냥 검은 게 그냥 올라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건 이렇게 테두리만 살짝 이렇게 해주면 이 속이 공간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뚫어져 있구나.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테두리가 있고 이렇게 뚫어져 있는 거야. 만약에 이게 만약에 파이프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파이프라면. 그러니까 그 뚫린 것을 그릴 때 까맣게 다 채워넣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검은색이 붙여진 거야. 테이프가, 페인트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표현을 해도 동그란 파이프에 구멍이 뚫려 있구나를 느끼시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어두운 공간 수속을 할 때는 반드시 전부 다 시커멓게만 하지 않는다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이게 옛 집을 그리는 이유는 아까도 내가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것이 어떤 회화적인 느낌을 갖고 있기도 하고 우리가 옛 것을 그림으로써 현대를 살아가면서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는 그러한 중요한 인문학적 요소를 갖고 있어요. 조선시대 열하일기를 쓴 박지원이가 한 말이 있죠. 벗고 창신해야 된다. 옛 것을 모범으로 하고 그걸 기반으로 새로운 걸 재창출하라. 아주 좋은 말이야. 벗고 창신. 우리 그림하는 사람들은 뭔가를 많이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으면 그것이 전부 다 자기 작품에서 튀어나와. 그리고 여기서 내가 잔소리 한마디. 어떤 학생한테 대학원 가라. 이제 에피소드야. 책 좀 많이 읽어라. 영화 좀 많이 봐라.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물론 재밌으라고 한 말일 거예요. 아유, 대학원을 뭐하러 가요? 요즘 네이버 치면 다 나오는데. 그래갖고 내가 한참을 내가 멍해진 적이 있는데 네이버에 수없는 정보의 바다지. 나오면 뭐해? 뭘 알아야 검색을 하지.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여기서는 내가
또 하나 중요한 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소묘에서 항상 중요시하는 반사광, 요게 여기서 꺾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꺾였으면 요 뒤쪽에서 돌아오는 빛이 있어요. 요렇게. 그래서 끝은 밝아진다. 끝에가 밝아지고 앞은 굉장히 진해진다. 이렇게. 요게 이제 반사광에 대한 이야기예요. 뒤에서 돌아오는 빛 때문에 이 면은 다시 밝아져야 된다. 아셨죠? 자, 이제 여기에 그 스레트 벽돌을 그려야 되는데, 벽돌을 그릴 때는 이렇게 약간 푸른색으로, 이 유화에서는 회색이 만들어지지만 수채화에서는 회색을 만들어내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이렇게 푸른 계열로 빛이 꺾이는 쪽은 다른 색으로 올리면 아주 효과적인 스레트 벽 같은 거를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푸른 계열로 만져준 다음에 벽돌이 갖고 있는 느낌을 잡아내주면 돼.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께서 잊어서는 안 될 원근법. 너무 똑같이만 그리면 안 된다. 정말 넓은 스레트 벽돌이 세워진 것을 여러분들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집을 조금 표현을 할 텐데, 이 뒤에 있는 집을 그릴 때는 이 디테일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냐? 우리 집 아니잖아. 뒷집이니까 디테일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느낌만 쭉쭉. 아, 그 뒤에 또 무언가가 하나 있구나 라고 느끼면은 성공. 우리 집 아니야. 대강 그려. 그런데 그 집을 보니까 약간 옛날 기와가 얹어져 있는 것 같아. 이런 포인트만 잡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저기 나무가 좀 있구나. 맑은 물칠을 좀 해서 하늘하고 너무 오버랩되지 않게. 뒤에 무슨 나무가 좀 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도 나이는 먹었지만 항상 옛날 생각을 가끔씩 하는 것도 건강에 좋다 그래요. 저는 이상하게 꿈을 꾸면 꼭 초등학교 때 엄마 아버지랑 살았던 집을 그대로 꿈을 꿔요. 이렇게 뒷집은 꼭 자세하게 표현 안 해도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주제의 표현이 잘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배경들을 그려줘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물칠을 한번 가볍게 던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선. 그렇게 하고 이제 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냥 쭉쭉. 주제에서 많은 시간 할애를 했으면 나머지는 그냥 터치감으로도 완성이 되어요. 꼭 하나하나 풀을 안 그려도 돼요. 그냥 터치감만 줘도 아, 여기에 이렇게 풀이 있구나. 그다음 길이 있는데 이런 길에도 잔풀들이 나와 있구나.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이 녹색을 쓸 때는 항상 브라운 계열을 섞어서 사용해라. 그리고 수채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말하라. 고 누군가가 말을 하면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물맛이 느껴져야 돼요. 물맛. 수채화를 만약에 겹치고 딱딱하게 유화식으로 그리는 경우가 간혹 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한마디로 수채화의 본성에서 멀어진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수채화는 물로 그리는 글이기 때문에 아주 이런 투명함, 산뜻함이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수채화가 갖고 있는 건 맑음이다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굳이 이런 거는 잘 그리면 물론 좋겠지. 근데 좀 주제는 살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기분, 분위기로 가도 훌륭한 그림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전체적이 깔아졌으면, 이 사진에서는 여기가 복잡한데 무슨 배추 물 안 준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계절이 바뀌고 몇 년이 흘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좀 더 그림을 더 우아하고 세련되고 아름답게 하면서도 효과적인 필, 여기는 풀로 처리를 한다. 아주 똑똑한 생각이야. 이거 다 그리려면 머리 아파서 절도해. 그럼 이런 건 풀로 마무리를 한다. 아주 현명한 생각이다. 마치 요런 거 할 때는 비구상을 하듯이, 지금 이 영상 보고 내 설명을 들으시는 제자분들 몇몇은 속이 다 시원하다 그럴 거야. 이거 언제 다 그리냐고, 나 못해 라고 생각하세요. 자, 여기가 좀 마를 동안 멍청하게 기다리고 있으면 아니야. 그럼 이제 전봇대를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시골 전봇대는 혀 있더라. 사람도 그러더라. 이렇게 수채화는 칼로 하이라이트. 요럴 때 전봇대 너무 자세히 그리면 바보야. 자, 그리고 이제 전기줄을 좀 그려 넣어야 돼요. 그럴 때는 화면을 좀 거꾸로 해서 여기서 이 집에 전기가 들어가야지 살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한 방에 때려줘. 한 방에. 이 집에 전기가 들어간다. 이렇게 막 선을 여러 개 그면 바보. 그러면 이 집에도 이제 전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번 그림이 많이 마무리가 지금 되고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제가 이제 꽃밭을 좀 만들 거고 할 거예요. 이런 거 조금 만져주고, 너무 긴 시간 봤어요. 나머지는 제가 하나하나 정리를 하겠습니다.